찬바람이 부는 11월. 매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즈음에는 굉장히 추워지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자신의 차례를 앞두고 긴장하게 되고, 졸업과 입학까지는 아직 서너 달의 시간이 남아있는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덩달아 마음이 분주해지는 시기 같아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중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중학생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중학교 선배 학부모와 함께 교복 구입부터 평가와 성적, 그리고 입학 준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화성 시민미디어 제작단 미식화성. 오늘은 학교 다녀온 국자가 함께합니다. 학교 다녀온 국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함께 아이의 학교 생활, 그리고 엄마의 학부모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화성의 마을 라디오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국자 이진영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나와 계시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는 계절 갈비탕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수한 나주곰탕입니다. 저희 집에는 중2 남아가 살고 있답니다. 선배맘이 아닌 중1 여학생 딸의 마음에 들고 싶은데 자꾸 하지 마라 그러지 마라 잔소리를 하게 되어 고민이 많은 마라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닉네임이 모두 뜨끈한 탕이시네요. 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 국자님, 맛있는 이야기 듬뿍 떠주세요. 연습한 대로 잘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뜨끈한 세 분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볼게요. 중학교 입학이라면 가장 먼저 교복이 떠오르는데요. 12월에 원서를 작성하고 중학교 배정이 완료되면 학교에서 안내해주는 방법으로 교복을 구입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데요. 갈비탕님, 처음 교복 구입했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저는 재작년 선배맘들에게 조끼 하나, 셔츠 2개, 바지 2개, 체육복 2개를 구입하라고 전수받아 그렇게 구입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알림이 와서 온라인으로 시간 예약을 한 후에 해당 교복 업체에 아이와 함께 방문해서 치수를 재고 구입할 목록을 작성하고 왔습니다. 네, 아이들마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치수를 재는군요. 그런데 목록을 작성하고 오셨다고 했는데 교복은 나중에 받아오는 건가요? 네, 치수 잴 때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는데요. 저는 2월 초에 연락이 와서 받으러 갔어요. 근데 체육복은 따로 받는 분도 계시대요. 그게 저희 아이인데요. 학교에서 받아온 기억이 납니다. 네, 일괄적으로 학교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군요. 네, 저희 때는 하복 제작이 늦어져서 5월 말에 받았어요. 올해 많이 더웠는데 네. 하복 늦게 나와서 조금 마라탕님 아이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니까 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는 교복 구입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나주곰탕님 따로 추가 비용 드나요? 네, 셔츠, 바지, 체육복을 한 벌씩 추가로 구입했어요. 추가 구입에 대한 비용이 드는데 요건 항복마다 다르니까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추가로 뭘 구입해야 할지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배맘께 여쭤봤죠. 아들이라 체육복은 필수로 한 벌 더, 셔츠는 더러워지니까 한 벌 더. 뭐 요런 식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이게 개인차가 좀 있더라고요. 개인별로 선호도도 다르니까요. 네. 네, 저희도 체육복이랑 생활복만 입는다고 해서 여유 있게 구매는 해두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딸은 또 처음이다 입학하다 보니까 교복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또 치마를 너무 입고 싶어 해서 2벌을 구입했었어요. 네. 네, 1학기 때만 열심히 입고 2학기인 지금은 체육복과 생활복을 돌려 입고 있어요. 네, 마라탕님 아이도 체육복을 주로 입는군요. 네. 아는 분 아이도 체육복만 입고 등교해서 교복은 받아온 상태 그대로 쇼핑백에서 꺼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아이가 바로 저희 아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체육복만 입어도 되나요? 학교마다 규정에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교복 착용이 의무였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탈의가 힘들다는 이유로 체육복을 허용한 학교가 많아졌거든요. 저희 학교는 체육활동이 있는 날은 체육복 입고 등교가 가능해요. 그래서 편한 체육복을 주로 입더라고요. 교복보다는 체육복과 생활복을 주로 입어서 학기 중에 추가 구입했어요. 네, 학교마다 규정이 다르다고 하니까 아이가 입학할 학교의 교복 착용 방침을 꼭 확인하면 좋겠네요. 입학 때는 일괄적으로 구입을 하지만 학기 중에는 어떻게 구입하게 될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앞 문구사에서 체육복 구입했었는데요. 요즘 어떤가요? 문구사? 너무 오래전. 갈비탕님, 저랑 저- 같은 시대 사람 아닌가요? 들켰다. 네. 저희 때와는 달리 요즘은 학교 앞에 문구사도 없고 체육복 상시 판매도 없어요. 그래서 교복을 구입했던 업체에 주문을 해야 하는데 항상 재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문의하고 예약하고 입고되면 차주러 가는 시스템이라 좀 복잡해요. 운이 좋으면 금방 구입하고 운이 나쁘면 한참 기다리기도 해야 해서 아이가 갑자기 찾게 되면 멘붕이 옵니다. 네, 좀 불편한 점이겠네요. 체육복은 찢어지기도 하고 중학생은 성장기니까 사이즈가 작아질 수도 있을 텐데 급할 때는 중고라도 구입하고 싶을 것 같아요. 혹시 중고로 구입해 본 분 계신가요? 중고 구입해봤습니다. 아, 나주곰탕님이 네. 구입해 보셨군요.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필요할 때 급하지 않게 구입했어요. 어디서 구입하셨어요? 교땡은행에서 구입했어요. 중고 교복, 체육복을 판매하는 곳인데 비교적 다양하게 물건이 있고 체육복은 중고가 아닌 재고, 새 제품을 판매하기도 해요. 급할 땐 이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고 거래 매장이 있군요. 체육복은 새 것도 있고. 그런데 이용에 불편하신 점은 없었어요? 연초 교복 구입 시기에 가면 물건도 사람도 엄청 많아요. 너무 붐비고 물건 찾기가 좀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살 수 있으니 좋았고요. 살짝 한가할 때 가면 여유는 있지만 사이즈 여유는 없다는 거. 네, 시기를 잘 조절해서 가야겠네요. 네. 아이가 처음 교복 입었을 때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요. 갈비탕님, 아이 처음 교복 입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희와 다르게 교복 자켓이 아닌 후드를 입은 모습을 보았는데요.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때는 왠지 외국에서 학교 다닌 아이의 모습 같았어요. 정말인가요?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아까는 기억 안 난다고 하셨었는데 기억이 났어요. 네. 네. 그럼 가장 최근에 경험하신 마라탕님께 여쭤봐야겠어요. 마라탕님은 어떠셨어요? 엄마 눈엔 너무 예쁘죠, 뭐. 근데 교복점이 바쁜 시즌이라 사이즈를 찾아 입히느라 바쁜 와중에도 언제 이렇게 많이 컸을까 싶은 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는 사이즈를 딱 맞게 입고 싶어 하고 저는 좀 넉넉하게 입히고 싶어서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던 건 안 비밀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데 교복 입고 나면 먼저 할 일이 있다면서요? 네, 그건 바로 증명사진입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3월 초 입학하고 얼마 후에 학생증 발급을 하는데 그때 필요합니다. 이 사진은 생기부에 올라가기도 해요. 생기부라면 생활기록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즘은 줄임말이라 생활기록부의 줄임말이 바로 생기부입니다. 네. 가지고 있던 증명사진도 사용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학생증도 만들고 생기부에도 올라가는 사진이니까 새로 나온 교복 입고 찍으면 더 좋긴 하겠어요. 네, 친구들끼리 우정 사진도 찍고 형제 자매들과 기념 사진도 찍었어요. 엄마 앞에서 손으로 하트 만들며 사진 찍는 마지막 모습이 될 거라고. 요 사진이 엄청 귀한 사진이라고 사진관 사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주곰탕님 아이는 단체로 가서 즐거운 시간이었겠어요. 아무래도 조만간 사춘기니까 손아트 이런 거 보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정말로 그 뒤로는 본 적 없으신가요? 아주 가끔 기분 좋을 때 조금 해줍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보라트입니다. 그리고 사진은 파일로 제출했어요. 파일을 꼭 받으셔야 돼요. 아, 파일로 제출 기억하겠습니다.
학교 다녀온 국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제 학업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중학생부터는 점수를 비롯한 성적이 생기부에 기록이 되니까 성적이라는 게 진지한 느낌도 들고 더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네, 시험을 보고 성적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특히 화성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입학이 비평준화이다 보니 더욱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비평준화라면 학생들이 진학할 고등학교에 원서를 내고 성적 순으로 입학하는 거죠. 네, 대학 이슈처럼요. 평준화는 중학교를 배정받을 때처럼 1지망, 2지망 이렇게 순위를 정하고 추첨하는 방식이라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더라도 학교를 떨어지는 일은 거의 없는데요. 비평준화는 성적 순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특정 학교에 인원이 몰리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를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인근 지역의 고등학교에 자리가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검정고시를 보거나 고등학교를 재수하기도 해요. 네, 조금 곤란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중학교 성적이 고등학교 진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성적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어요. 그런데 학생의 학업 평가는 크게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로 나뉘잖아요. 네. 먼저 수행평가는 어떤 건지 나주곰탕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등 수행평가는 담당 선생님께서 과제 주제, 평가 기준, 제출일 등을 공지해 주십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서술하는 방식이 많고요. 수업 중에 나눠주시는 프린트물을 잘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미리 고지를 해주시고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수업 태도와 성실성이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수행평가 잘 준비하는 팁 혹시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이 주신 조건에 맞게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좋은 팁입니다. 나주곰탕님. 과제를 미리 좀 해서 담당 선생님께 첨삭받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조언을 좀 얻고 수정해서 내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앞서 말한 두 분의 말대로 하여서 저희 아이가 수행평가를 잘 본 것 같아요. 좋은 결과를 얻었군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지필고사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지필고사는 우리 예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시험기간 정해두고 시험지로 시험을 보는 걸 말하는데요. 경기도의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로 시험이 없다고 하던데 이번엔 갈비탕님이 요 얘기 좀 들려주세요. 이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학년과 학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자유학년제로 중학교 입학 후 1년 동안 진로 탐색 등의 활동을 하고 지필고사는 따로 없었어요. 단 수행평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자유학기제로 1학년 1학기에만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지필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1학년 1학기만 자유학기이고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과 3학년은 일반적인 학기로 지필고사를 보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필고사는 모든 과목을 보게 되나요? 아니에요. 지필고사를 보는 과목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학기 초에 교과 선생님들이 협의해서 지필고사를 볼지 수행평가로 대체할지를 결정한다고 해요. 네. 수행평가 반영 비율을 결정하시나 봐요. 그래서 학교마다 보는 시험 과목이 다르군요. 학교마다 다르고 같은 학교에서도 매년 달라져요. 작년에는 4과목, 올해는 8과목 이렇게요. 과목 수도 달라지는군요. 그런데 올해부터 새로운 평가가 도입된다는 기사를 봤어요. 2024년 하반기에 경기도 교육청에서 1학년 2학기를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로 지정했다고 하던데요. 일정 비율 이상 서술형, 논술형으로 출제된다고 해서 이 얘기 혹시 1학년 학부모님이신 마라탕님 알고 계시죠? 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교육 과정이라 아직 시행이 전이라 경험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겠네요.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해본 사람도 없고 논술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학부모님들도 아이들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최근에 논술형 평가에 대한 설명회를 통해 안내를 해주셨어요.
네, 설명회라니 정말 친절하고 좋은 학교네요. 네. 그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로 학교가 정한 비율의 평가를 반드시 포함하되 논술형 평가로만으로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의 고지를 따라 수업에 아이들이 성실히 참여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중에 명언을 한마디로 마칠까 합니다. 네. 네. 백지로 내지 마라. 뭐라도 써서 내라. 정답이네요. 정답이네요. 네, 뭐라도 꼭 써서 내라. 네. 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네. 비율만 좀 바뀌는 느낌인데요. 맞아요. 저도 처음 논술형 평가 확대라고 해서 논술학원을 보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담당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평가하듯이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평소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와 간단한 글쓰기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학업의 기본기는 독서와 글쓰기군요. 그렇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교복과 평가, 중학교 입학의 커다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입학 전이면 궁금한 게 엄청 많잖아요. 이번 방송 주제 듣고 예비 중 학부모님들의 질문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궁금했던 몇 가지만 추려서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세 분이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첫 번째 질문. 반편성 배치고사 준비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네, 의견이 좀 갈린 것 같은데요. 안 한다고 하셨던 나주곰탕님 이유는 대비해서 잘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정리가 됐군요. 네, 그럼 갈비탕님. 이건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 궁금하시면 학교에 꼭 문의하시고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꿀팁은 시험 전날 준비물이 컴싸다. 아, 컴퓨터용 사인펜을 꼭 챙겨라. 네, 그러면 어머님들 아시겠죠? 그 다음 날이 시험 날입니다. 마라탕님은요? 네, 마음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큰 준비가 필요하진 않지만 저는 약간 아이가 긴장하는 여세를 몰아 면학 분위기를 좀 조성하였습니다. 아, 네. 이것을 기회로 삼아 공부를 네. 좀 시켜보는 것도 좋다. 네네, 좋은 그렇습니다. 의견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부모 총회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간다. 이건 모두 간다고 하셨는데 나주곰탕님 이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반적인 학교 분위기를 볼 수 있고요. 담임 선생님과 이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첫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참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이거 총회 가면 반대표 요런 거 맡아서 조금 귀찮아질 수 있어서 안 가시려는 분들 많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시고요. 반대표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 반대표가 된다고 하셔도 크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반대표가 없는 반들도 종종 있어요. 아, 이제는 아예 대표가 없는 반도 있군요.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공개 수업에 간다, 안 간다? 하나, 둘, 셋. 간다. 그렇죠. 네. 모두 간다고 하셨는데 먼저 나주곰탕님 이유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 수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니까 가는 게 좋고요.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면 그렇죠. 네, 조금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네. 1학년 때 꼭 가십시오. 네. 네. 마라탕님은요? 아이들 수업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다른 교과 선생님 수업하시는 것도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두 분 의견에 잠깐. 생각 좀 하고 올게요. 네, 전 두 분 의견과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상담은 대면으로 한다, 비대면으로 한다. 하나, 둘, 셋. 한다. 비대면. 네. 음. 의견이 또 다 다르시는데. 먼저 비대면 말씀해 주신 나주곰탕님. 저는 조금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이 자료를 이렇게 펴놓고 상담을 해주시는 게 저는 살짝 부담스러워서 비대면으로 간단하게 했습니다. 네, 비대면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마라탕님은 대면 추천하셨는데 네네.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대면이 좋더라고요. 저도 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용기를 내야 했고 막상 또 가서 뵈니 긴장도 됐지만 또 마주보고 저희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갈비탕님은 아, 저도 부끄러워서. 전 애정입니다. 아직 안 하셨군요. 네, 저는 12월 기말고사까지 보면 간해신이 나온다는 선배만들의 조언을 들었어요. 그때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할 예정인데 두 번째 질문과 이어지는데 학기 초 총회 때 가시면 선생님을 만나 학급 경영 이야기도 듣고 잠깐의 스몰 토크를 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의 1학기의 모습이 살짝 스케치가 되어서 1학기는 살짝 패스했습니다. 아, 총회에 가서 담임 선생님 만나 뵙고 간단하게 상담할 수 있으니까 1학기 상담은 패스하시고 성적이 완료된 뒤에 상담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정입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5번째 질문 드릴게요. 상장은 많이 받는 것이 좋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전체적인 내신 성적에 상장은 1개만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학기당 1개요. 그래서 그 이상 받아도 점수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급식이 궁금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혹시?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총회 때 참여하시면 급식 선정위원회도 뽑거든요. 그때 만약에 손을 드시면 학교에서 급식 상태도 볼 수 있고 또 맛도 볼 수 있습니다. 급식위원회 그리고 급식 모니터링 같은 그렇습니다. 네. 걸 총회 때 뽑게 되는군요. 네네. 네, 그것에 자원하시면 학교 급식실도 가보실 수 있고 네. 급식도 드셔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짧은 시간 알찬 정보 가득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선배맘으로서 후배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씩 부탁드릴게요. 먼저 갈비탕님. 처음 중학교에 보내는 어머님들 걱정이 많이 되시죠? 저 또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걱정이 많아요. 2년을 보냈는데도. 점점 커지죠, 네. 걱정을. 네, 2년을 보낸 선배 맘으로서 전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학교 홈페이지, IM 학부모에 있는 공지사항, 가정통신문, 설문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학교, 교육과정 및 급식, 그리고 학교 행사에 관하여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학교 밴드가 있으면 꼭 가입하시고 밴드에 올라온 글과 사진 확인하시면 학교에서의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데요. 잘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비평준화 지역이어서 고입에 관련하여 궁금하시죠? 이건 화성 오산지원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행정 중등교육지원과에 들어가시면 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확인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나주곰탕님. 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이가 한여름에 기모 후드 점퍼를 입어도 괜찮습니다. 네. 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땀띠. 아우, 안 납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네, 여름에는 기모 후드, 겨울에는 반바지. 좋습니다. 네, 패션인 것 같네요. 네, 마라탕님은요? 네,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가까이서 보니 정말 선생님들이 수고가 많으시고 아이들의 모습도 활기차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또 학부모님들의 소통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 잘 들었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따끈따끈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학생을 키우는 선배 학부모와 함께 교복 구입부터 평가와 성적 그리고 각종 궁금증에 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학교마다 또 시기마다 규정과 진행이 다르니까 학교에서 오는 알림을 꼭 확인하세요.
출연자의 개인적인 의견도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중학교 학교 생활, 설렘과 막연한 불안이 함께하는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국자 이진영이었습니다.